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이슈앤 이슈입니다. 저는 사회를 보고 있는 김경섭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당들도 공천 절차에 들어갔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출마 예정자들이 표밭을 누비고 있는 가운데 지역 현안 이슈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명택 조국 혁신당 익산시 공동위원장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고 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임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국 혁신당 익산시 지역위원장으로서 익산 시민에게 우선 인사 말씀 먼저 하시죠. 네, 익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병원연이 이제 시작된 지도 한 20여일 지난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창당할 때부터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의 퇴진, 그리고 하나는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통한 사회권 선진국 만들기, 이 두 가지 큰 기둥을 가지고 당을 창당했고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개혁,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힘을 쏟고, 이제는 더 중요하게 시민들의 삶, 국민의 삶을 더 보살피는 민생 정당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아젠다 속에서 저희 전북 그리고 익산에서도 더 좋은 도시, 시민들의 민생을 더 보살피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익산은 교통, 그리고 환경, 역사문화, 잠재력을 대단히 크게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잠재력을 더욱더 키워서 시민들이 좀 살만한 도시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한 해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지역의 정치 정서상 민주당 지지 정서가 아주 강한 지역 아닙니까? 네. 이런 속에서 조국 혁신당으로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이 이 지역에서 어떤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마 누구나 생각할 텐데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들 많이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또 독점이, 특히 정치 영역에서 독점이 행해질 때 그 권력은 많은 문제가, 부패 문제라든가 어떤 매너리즘이라든가 많은 문제가 파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견제와 균형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조국 혁신당이 존재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실제 우리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이 더 열심히 긴장하고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상당히 건강한 경쟁이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삶에는 좋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실제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존재만으로도 건강한 어떤 견제 세력이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합당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조국 혁신당이 그렇게 지금까지 외쳐왔던 민주당을 이 지역에서 견제하고 또 대체하겠다는 그런 주장과는 좀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 합당 제안이 있었고 조국 대표가 국민의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서 논의하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중요하게 했던 이야기가 조국 혁신당의 DNA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는 네. 그런 협상이어야 된다, 그런 논의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가 저희가 일관되게 이야기해온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생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 선진국 만들기, 그리고 부패 공천, 동공천 반드시 없애겠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명확히 지켜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건강한 경쟁을 호남에서만큼은 하겠다는 게 그동안의 저희 일관된 기조였는데 네. 일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일단 상당히 파격적으로 갑자기 제안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당 선거를 준비하던 분들 또 활동하고 계시던 우리 당원들도 실제로 혼란스러운 좀 그런 상황이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당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좀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현재 상황이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합당은 결혼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약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예, 그래서 합당의 그 조건에 우리 당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아까 그런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이라든가 예, 우리 당이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어떤 그런 사회권 선진국이라든가 예, 당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DNA가 잘 지켜지는 어떤 그런 건강한 어떤 계약, 협약 이런 게 좀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전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떤 제3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와 미래를 바꾸겠다고 했던 우리들의 그 주장과 정체성이 대단히 희석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이명택 이제 우리 익산시 지역위원장께서 이제 도당에서도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도 맡고 있고 네. 또 위원장직도 네. 맡고 있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얼마 한 4개월 남짓 이렇게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준비된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단체장은 뭐 14개 시장 군수를 다 내겠다. 네, 네, 이렇게 네. 지금 공언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 되어갑니까? 몇 명이나 예. 어떻게 나올 여- 것 같습니까? 현재 14개 우리 시군 중에서요. 현재 네. 8개 시군은 후보들이 네. 이미 뭐 거의 1년 더 전부터 준비가 돼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4개 시군에 또 다른 특히 전주시와 전북도지사 네. 이 후보들도 저희들이 계속 좀 여러분 조연분들을 접촉하면서 현재 발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익산 같으면 이 기초의원 선거가 8개인데 8개 네. 선거구 중에 6개 선거구는 이미 후보들이 다 준비가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네.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네. 다른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들도 기초의원 후보들은 예, 거의 상당히 선거구의 한 반절 이상씩은 이미 다 후보가 준비가 되어서 예, 현재 선거운동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이제 이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에는 이 중대선거구를 갖다 더 확대해야 된다. 지금도 뭐 2명 선출하는 곳, 3명 선출하는 곳이 있지만 이걸 더 확대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아, 이렇게 예.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고 있고 이 과정에 시민들이 자기의 투표권을 행사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어떤 우리의 대의 권력자로 저희들이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특히 2인 선거구제예요. 네. 예, 소선거구제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 2인 선거구제인 곳에서 대단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수치적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 기초의원 373명 중에 107명 28.7%가 무투표 당선이 됐고요. 네. 야, 호남으로 오면서 심각해집니다. 광주광역시 도의원 20개 선거구 중에 11명이 55%가 무투표 당선이 됐고 네. 우리 전남 도의원은 55개 중에 26개, 예, 거의 48%가 무투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전북 도의원 36개 선거구 중에 22개, 61.1% 도의원들이 다 무투표 당선이 됐거든요. 네. 우리 전북도에서 기초의원도 29명이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2인 선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양대 정당이 다 당선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3에서 5인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지난 2022년 때 11개 지역에서 네. 30개 정도 선거구에서 3에서 5인 선거구로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실제로 한 4석 정도의 소수 정당들, 진보당이나 정의당 후보자들이 실제로 그전에는 100% 국힘 민주당이었는데 네. 예, 4석 정도라도 이렇게 좀 다양한 정당들이 실제로 진출을 하고 당선이 됐거든요. 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산은 뭐 누가 봐도 교통도시로 이제 그렇게 이름 지어진 곳입니다. 특히나 이제 광역권 사업, 광역교통망 사업에서 이제 추진이 되니까 익산역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광역교통망 시대에 있어서 익산역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익산역 자체가 좀 개발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익산시도 익산역 뭐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 위원장께서는 익산역은 어떤 형태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익산 도시에. 그런데, 그러니까 1912년에 일제가 이제 1위 역을 만들어서 실제 정말 그때부터 이 도시가 신흥 도시로 발전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때 만들어 놓았던 역사성이 이어져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열차가 지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 길이 모이는 도시는 됐는데 여기가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경제권이 예. 형성이 안 돼 있다. 예, 네. 그게 가장 큰 취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산역과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돈 버는 역으로 바꿔야 된다. 네. 예, 현재는 사람이 대단히 많이 환승하는 뭐 1일 2만 명 정도의 환승을 하고 이용을 하는 도시 뭐 역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좀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 것은 저는 물건이 모이고 여기서 재포장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스마트 물류 허브, 네. 어떤 물류 허브로서 다시 좀 뭔가 이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현재는 익산역에 열차만 환승을 하고 일부 직행버스는 앞에 내려와서 일부 구간만 이동을 하는데요. 익산역에 복합환승 센터를 만들어서 철도 그리고 이곳에서 충청도라든가 전북 곳곳을 갈 수 있는 시외버스 이용할 수 있는 역 네. 그리고 우리 익산 시내 곳곳으로 오갈 수 있는 시내버스까지 이 3가지가 다 환승될 수 있는 복합 물류 어떤 그런 복합 환승 이 2가지 네. 기능을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중요한 게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전북 광역권 교통망 중심축으로 만들자는 건데 네. 민주당에서 제안하시는 것과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현재 이 광역교통망 하자고 하면서 계속 민주당 주로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는 새만금에서 익산에서 전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왕복형 광역교통망을 만들자고 하는데요. 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에서는 계속 좀 논의하고 있는 게 그것이 아니고 환승형 광역교통망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새만금, 익산, 전주, 혁신도시, 김제, 새만금 네. 적어도 이 정도를 환승하는 계속 돌아가는 이런 광역교통망이 되어야 네. 그 가운데 익산역이 뭐 중심적인 역할도 하겠지만 전북의 어떤 광역교통망이 대단히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네, 가운데 조금 더 익산역의 지역을 기능이 넓혀서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익산역을 생각을 해볼 때는 익산역은 사람들이라도 왔다 갔다 하고 예. 하루에 2만 명이 이렇게 해서 사람 구경은 해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만 지나고 나면 도로만 지나고 나면 이게 그야말로 이 말하자면 그 구도심 지역으로 돼서 쇠퇴한 지역입니다. 익산역과 같은 방향의 지역도 마찬가지고 도로 건너편 시장 쪽도 마찬가지고 네. 상당히 쇠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주변 개발 문제도 같이 이루어져야 익산의 어떤 시민들이 같이 경제권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이 주변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 방안이 지금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15분 역세권 도시로 바꾸자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15분 내에 웬만한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특히 15분 정도의 걸어가는 거리 내에서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식으로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청년 주거, 그리고 청년 창업, 네. 그리고 문화 콘텐츠, 보행, 상권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로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 활용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근대 역사 문화 자원 이런 것들을 제 생각에는 구시장 정도까지가 걸어서 15분 거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거리 내에서 뭔가 문화 콘텐츠들이 더욱더 좀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역세권을 좀 사람들이 걸어서 움직이면서 많은 것들을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가운데는 청년 창업과 뭔가 이 청년 주거지가 같이 함께 만들어지는 대안도 같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물류허브 중심지로 만드는데 익산역 또는 동익산역에 저는 운수 창고업을 대대적으로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익산의 유유부지라든가
동익산 여건까지 해가지고 익산역 주변으로 운수 창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 인해서 물류 허브를 만든다면 저는 돈이 되는 익산역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주택 정책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명택 위원장께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공원 주변에 그 민간 투자 개발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제 또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만경강 수변 도시 네. 문제에 대해서 임 위원장께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 수변 도시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 그렇게 한다면은 뭐 대안은 또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현재 시민들이 갖고 있는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 한 채가 자기 전 재산이잖아요. 네. 이것을 주택을 아파트를 판매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걸 전문 용어로 소득, 처분 소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시민들의 처분 소득의 이 재산 가치가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집은 지어졌어도 다른 집으로 이전하기가, 새 집으로 이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미분양이 넘쳐나다 보니까 주택시장 경기도 대단히 지금 거의 죽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도시에 완전히 똑 떨어진 곳에다가 다시 모든 인프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시의 현재 재정 여건이라든가 인구 규모라든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네. 만경강 수변 도시는 아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를 현재 응모했는데 어떤 사업자도 최종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사업을 시작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만경강은 익산의 생태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실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홍수라든가 생태, 기후변화 이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뭔가 국가 정원이라든가 생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훨씬 높이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우리 도시에 현재 전혀 뭔가 그 맞지 않는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번 그 지방선거 과정에 이런 그 논란이 많이 있으면서 어떤 그 해결 대책이 좀 공감대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 것이 이제 그 국가 지방 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차지하는 것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아마 올 한해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하나씩 점진적으로 이제 이전을 시킨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익산은 이제 그동안 쭉 지난 그 지방선거 4년 전 지방선거에서부터 이제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지사 현재 도지사도 익산에 이제 혁신도시 제2혁신도시 입지를 하겠다 이렇게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이제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임 위원장께서는 이 제2혁신도시 익산 입지가 가능한 것인가? 또 가능하다면은 어떤 쪽이 유망하고 어떤 공공기관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네. 이런 점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의에 뭐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좀 이런 논의가 저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좀 공감대 형성이 전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좀 대전제는 두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되게 정치인분들이 먼저 툭 뭔가 제안해놓고 나서 일방적으로 그걸 밀어붙이는 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전에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시민들이 충분히 다양한 공론을 형성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게 일단 좋겠다는 좀 대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정치인들이 다양한 어떤 상상들이라든가 도전할 수 있는 과제들을 먼저 좀 제시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도시의 남부 쪽으로 자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부 쪽이요? 예, 네. 왜 그러냐면 전주나 완주, 김제, 군산 이런 쪽들과 같이 함께 뭔가 이 협업을 하면서 이 효과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오산 쪽이나 춘포 쪽, 네. 그리고 왕궁 일단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지금까지는
도시 남쪽이라고 하면 여기 오산, 목청포 이하 이쪽 지역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왕궁도 상당히 좋은 유력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또 왕궁에 이제 그 오랫동안 한센인 분들이 대지농장을 했던 그곳이 이제 대대적인 어떤 자연 복원 사업을 실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혁신 도시가 들어오기에도 주거 여건이 완전히 상전벽해가 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마음속의 1순위는 왕궁이 오히려 상당히 좋은 지역 같다. 그러면 완주, 전주까지 협력을 높이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뭐 도시통합도 이야기하시는 의견들이 많은데 익산이 도시를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전주, 완주와 협업을 넓히는 게 네. 조금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일단 경제 협력을 최대한 높이고 네.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들이 시민들에게 증명되고 시민들의 동의가 됐을 때 행정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그 지방 균형 발전 정책 이것이 지방으로서 보면은 상당히 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책에 대응해서 과연 익산이 어떤 발전 정책을 추진을 해야 효과를 크게 보고 시민들에게 더 큰 어떤 발전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발전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아까도 좀 전 질문에서도 어떤 기관들을 유치해야 되냐 네. 이런 말씀하고 이제 아마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익산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그리고 철도, 물류, 농생명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결합하고 있는 대단히 지방 소도시 중에서는 좀 드문 도시이기도 하고 이 자원을 우리가 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현재 전북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농생명이라든가 식품과 관련한 어떤 국가기관들을 더욱더 계속 유치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에서는 조금 흔히 말하는 돈이 되고 부가가치 효과가 높은 공공기관 중에서는 마사회 네. 정도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사회 같은 좀 상당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전북에 제2혁신도시로 조금 유치할 수 있다면 대단히 좋겠다 생각을 하고 당 차원에서는 현재 헌법재판소를 전주에 유치하겠다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선언을 하고 법안까지 발의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 같이 함께 해나가면 익산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시민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는 이제 우리 도시가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시민 주권 도시, 사회권 선진국 모델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제 미래상을 좀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어떤 그런 시민 주권 도시가 가장 중요하게 좀 잘 되면 우리 도시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어떤 그런 민생 복지 선진 도시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좀 도시로 가면 익산이 살만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익산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이 저는 대학 도시, 역사문화 도시, 철도 교통 도시, 그리고 농생명 식품 도시, 세계적인 환경 도시, 뭐 이렇게 좀 이런 정체성을 좀 더 잘 다듬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시기가 이제 익산은 대단히 바뀌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익산에서 한 24년 정도 뭐 한 10년 정도 시민 운동을 했고요. 14년 정도 정치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온 토종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익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젊고 좀 깨끗하고 혁신적인 좀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저와 같은 좀 새롭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익산의 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올해 한 해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명택 조국혁신당 익산시 공동위원장과 함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명택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이런 해결 방안이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어서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것이 주목이 됩니다. 6.3 지방선거 이슈 앤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택 조국혁신당 익산시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